염증으로 오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염에서도 오지만 염증성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물질들이 암을 촉진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름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즘 날씨 많이 덥죠.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하잖아요. 근데 암 치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치료할 때는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죠.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치료가 되면 날이 선선해지는 그 가을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짜증나고 막 또 어쨌든 이거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좋아질 수 있는 계절이 곧 온다는 거,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 갇힌 이런 패턴에 살았던 부분보다 새로운 세상을 또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은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 암이 완치됐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쁠 것인가, 얼마만큼 보람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속의 염증과 암 관련성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하고 독소 이런 부분들이 암을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염증하고 암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암 물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거야 하는데 염증이 왜 그렇지? 근데 이제 염증도 우리가 감염으로 오는 염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처에 피부가 골마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이런 거. 우리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주로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염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염이 돼가지고 오는 염증. 이제 이런 염증도 사실은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암 환자들한테 염증이라 하면 대개는 대사성 염증이에요. 세포의 레벨에서 생기는 염증. 이거는 바깥에서 뭐 고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증성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럼 감염성 염증이 암을 일으킨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앓고 있는 사람이 간암에 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우리 간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으로 오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간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성으로 오는 경우는 간암 전체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정말 바이러스가 간에 감염을 돼가지고 이게 지방간으로 해서 간경화로 해서 그 다음에 간암으로 넘어가는 게 감염에 의해서 오는 거고, 또 감염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병이 위암이 있어요. 위암은 되게 헬리코박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리코박터 아마 예방이라든지 내시경에 갖고 나오면 약도 먹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헬리코박터는 우리 인류가 진화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위안에 가장 많이 상주되어 있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게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여기에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았잖아요. 이게 짠 음식하고, 짠 음식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여기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게 되면 위암이 잘 걸려요. 이것도 일종의 감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자궁경부암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자궁경부암이 많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죠.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많고, 요 근래 와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자궁경부암이 예전에 비해서 또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송에도 요즘에 HPV 예방약 소개하고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강암도 같이 일으키는 그런 구강암의 원인 중에도 하나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염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EBV라고 해서 앱사인-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오는 비인두암이나 림프종. 그 외에도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암들도 염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감염하고 관련된 거. 자, 그러면 감염성 염증이 아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세포막의 염증성 현상.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질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 변이에 의해서 암으로 유발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암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대장암, 유방암, 이런 췌장암 이런 경우에는 비만한 분들이 지방세포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면서 그 DNA를 변이를 시키기도 하고 또 변이가 된 데다가 비만되면 그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이 부분들이 성장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당뇨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30% 정도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간암이나 췌장암, 자궁내막암, 그 외에 뭐 다양한 암들, 당뇨는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암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암을 촉진시키는 그런 현상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간 경화로 갔을 때 알코올성으로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영향을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암들이 다 이렇게 염증성 소견에 의해서 오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단백질 사이토카인을 뭐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 저는 이제 인터루킨 6에 대해서 아주 환자분들한테 인터루킨 6 검사도 하는 게 좋고, 이것을 높은 사람들 꼭 떨쳐주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인터루킨 6 같은 경우는 암 안에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나 항암제들을 공격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 암덩어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면역세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ECM이라든지 CAF나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암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촉진을 시킨 게 바로 IL6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거든요. 이 환경 자체를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공격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면역세포마저도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보호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ECM 같은 경우는 실타래처럼 암세포 똘똘 쏴버려요. 침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주변에 삼투압이 높으면은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삼투압이 높아서 침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이토카인들이 암을 촉진하거나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으로 오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염에서도 오지만 염증성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물질들이 암을 촉진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